차가운 밤 공기가 서울의 심장부를 꿰뚫는 듯한 시간. 강남의 스카이라운지 반은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흩뿌려졌지만 루만의 공기는 그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짙은 마호간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한유진은 맞은편의 남자 박태민을 조용히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유진 씨,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제안이죠. 박태민의 목소리는 최고급 벨벳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다. 유진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하얀 봉투 위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직감할 수 있었다. 아우라그룹의 강지훈 회장, 29의 나이로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을 이끄는 젊은 황제.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 어떤 인간이라도 약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박태민은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붉은 액체가 잔의 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마치 피처럼 보였다. 당신의 임무는 그에게 접근해서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약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 말입니다. 유진은 입술을 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국가정보원 최우수 훈련생, 각종 심리전과 침투. 정보 분석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그녀였다. 하지만 3년 전 부당한 모함에 휘말려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후 그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존경받는 과학자였던 아버지는 동료의 배신으로 기술 유출에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고 그 충격으로 쓰러져 천문학적인 병원비를 남겼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갚을 길 없는 빚과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뿐이었다. 성공 보수는 아버님의 남은 병원비 전액과 앞으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될 겁니다. 여기 계약금입니다. 박태민이 또 다른 봉투를 밀었다. 이번에는 두툼했다. 유진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아도 그 안에 든 액수가 자신의 상상을 초월할 것임을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절망의 늪에 빠진 그녀에게 던져진 악마의 동아줄이었다. 왜 저입니까? 침묵을 깨고 나온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박태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런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높이 샀다. 한유진 씨의 과거 이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의 활약, 그리고 억울한 퇴출까지도. 당신은 단순한 미인계로 접근할 사람이 아니죠. 당신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가장 깊은 신뢰를 얻어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강지훈 같은 남자는 어설픈 유혹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테니 당신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강지훈, 유진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언론에 비친 그의 모습은 차가운 얼음 왕자 그 자체였다. 피도 눈물도 없는 경영 방식으로 아우라그룹을 정상에 올려놓았지만 그의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20살의 의문의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갑작스럽게 경영 전선에 뛰어들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다. 유진의 눈동자가 깊게 흔들렸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상에 누워 희미한 숨을 내쉬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정의와 불의를 따지기엔 그녀가 짊어진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다. 하겠습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에 박태민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그는 마치 승리를 예감한 장군처럼 보였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필요한 모든 지원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신분, 배경, 자금까지 당신은 이제부터 촉망받는 큐레이터, 한서아가 되는 겁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허름한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박태민이 준 계약금이 든 가방은 마치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돈의 일부를 곧장 아버지의 병원비로 송금했다. 남은 돈으로는 작은 작업 공간을 꾸몄다. 한쪽 벽면은 곧 강지훈에 대한 정보로 가득 채워졌다. 그의 사진, 공식 석상에서의 영상, 그가 작성한 논문, 그가 즐겨 읽는다는 책 목록, 심지어 그가 후원하는 예술가의 작품 경향까지. 유진은 며칠 밤낮으로 그에 대한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녀는 사냥을 앞둔 암사자처럼 목표물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고 분석했다. 강지훈은 완벽한 통제광이었다. 그의 하루는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고 그의 눈은 언제나 심연처럼 깊고 고요했다. 약점이 없는 인간은 없어. 유진은 벽에 붙은 그의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사진 속 강지훈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그 눈빛과 마주하며 미세한 전율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게임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박태민이 만들어준 한서아라는 인물에 자신을 녹여내기 시작했다. 말투, 걸음걸이, 취향,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미술사에 대한 전문 서적을 탐독하고 유명 갤러리를 드나들며 안목을 키웠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절박함과 불안이 사라지고 지적이고 우아한 자신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완벽한 가면을 만들어 쓰고 있었다. 계획의 첫 단계는 강지훈이 VIP로 참석하는 현대미술 갤러리의 비공개 프리뷰 행사에서 그와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었다. 그가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신진 작가의 전시회였다. 유진은 그 작가의 작품 세계와 철학을 완벽하게 숙지했다. 그녀는 그저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라 강지훈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대화 상대로서 그에게 접근할 생각이었다. D-Day. 유진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빛에 허덕이던 한유진의 모습은 없었다. 차분한 네이비색 실크 드레스에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과하지 않으면서도 깊이를 더하는 메이크업. 그녀는 우아하고 지적인 큐레이터 한서아 그 자체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클러치백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화장품 몇 개와 함께 이 만남을 위해 철저히 준비된 대화 카드들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외모나 지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지난 몇 년간 절망의 밑바닥에서 단련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겠다는 강인한 의지였다. 심호흡을 한 번 한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게임 시작이야.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결연한 표정으로 돌아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밤의 세계로 걸어 나갔다. 아우라 그룹의 젊은 황제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를 자신의 덫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운명의 무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의 밤을 밝히는 불빛이 스며드는 청담동의 한 갤러리. VVIP만을 위한 프리뷰 행사가 열리는 이곳은 고요한 성전과도 같았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하얀 벽 위에는 거친 질감과 강렬한 색채로 인간의 내면을 표현한 추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한유진, 아니, 한서아는 이 공간 속에서 마치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작품 하나하나에 시선을 고정하고
손에 든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하며 완벽한 큐레이터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때였다. 갤러리의 입구가 순간적으로 소란스러워지더니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강지훈이 나타난 것이다.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단 한 명의 비서만을 대동한 채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공간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면서도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아우라에 감히 발을 떼지 못했다. 강지훈은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망설임 없이 전시장 중앙에 걸린 가장 큰 작품으로 향했다. 시면의 초상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다. 유진이 이 작전을 위해 밤새도록 분석했던 바로 그 작품이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유진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작품에 완전히 몰입한 듯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그림을 응시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그녀의 서너 걸음 뒤에 섰을 때 그녀는 마치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읊조렸다. 작가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오히려 가장 찬란한 색을 찾아냈군요. 마치 어둠이 빛을 증명하듯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의 귀에 닿기에는 충분했다. 예상대로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유진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황제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것처럼 깊고 날카로웠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눈빛 앞에서 위축되었겠지만 유진은 수없이 반복했던 시뮬레이션대로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 작품의 거친 붓터치는 혼돈과 고통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아래에 놀랍도록 정교하고 계산된 색의 배열이 숨어 있습니다. 작가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의 어두움에만 집중하지만 이 작품의 본질은 그 안에 숨겨진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설명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훈이 과거 한 매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익명으로 남겼던 예술 비평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하는 해석이었다. 그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처음 보는 여자에게서 나온 예상 밖의 깊이 있는 분석에 그의 흥미가 동한 것이다. 상당히 독창적인 해석이군요. 독창적이라기보다는 작가의 의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진은 공을 그에게 넘기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녀의 분석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강지훈은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소를 띄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에게 아첨을 하거나 제 의견을 묻기 전에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들죠. 그런데 당신은 다르군요.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서 이름표로 잠시 내려갔다. 큐레이터 한서아 큐레이터라고 하셨죠. 어느 갤러리 소속이신지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유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준비된 대답을 꺼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외 개인 소장가를 위한 특별 전시를 기획하고 있어서 잠시 한국에 들어와 리서치 중입니다. 대답은 완벽했다.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 쉽게 검증할 수 없으면서도 전문가다운 신뢰감을 주는 배경이었다. 그녀는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심장이 긴장으로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국정원에서 피와 땀으로 익혔던 포커페이스였다. 그들의 대화는 몇 분 더 이어졌다. 유진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훈을 유혹하려는 여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대신 예술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지적인 파트너로서 그를 대했다. 심지어 한 작품에 대해서는 그의 의견에 정중하게 반박하며 자신의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그 순간 강지훈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무관심과 경계심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에 순간적으로 순수한 지적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누구도 감히 그의 의견에 토를 달지 못했는데 이 당돌한 여자는 그의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대화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유진은 먼저 한 걸음 물러섰다. 더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회장님과의 대화 아주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펴봐야 할 작품들이 아직 남아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연락처를 묻거나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럼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가벼운 목례와 함께 몸을 돌려 다른 작품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강지훈은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비서인 김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섰지만 그는 여전히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날 밤 아우라그룹 본사 회장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지훈은 창밖의 야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김비서, 네, 회장님 한서아라는 큐레이터. 한번 알아봐.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오늘 밤의 만남이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한서아라는 여자는 분명 흥미로운 존재였다. 그의 얼음 같은 일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다. 같은 시각 유진은 자신의 오피스텔 문을 닫고 들어섰다. 문의 기대에 주르륵 미끄러져 앉은 그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우아했던 큐레이터의 가면은 벗겨지고 녹초가 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주는 상대였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스캔하는 고성능 레이더 같았다. 잠깐의 실수라도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났을 것이다. 성공이야. 그녀는 힘겹게 중얼거렸다. 일단 그의 흥미를 끄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부터는 더욱더 치밀하고 위험한 줄타기가 시작될 것이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붙여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게임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갤러리에서의 만남 이후 며칠이 흘렀다. 강지훈의 책상 위에는 김비서가 가져온 한서아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녀가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명문대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했고 몇몇 해외 프로젝트에 프리랜서 큐레이터로 참여했으며 최근에 한국에 입국했다. 모든 것이 깔끔했다. 흠잡을 데 없이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을 불러 일으킬 정도였다. 강지훈은 보고서를 덮으며 차가운 눈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그는 한서아라는 여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단순히 부와 명예를 노리는 수많은 여자들과는 격이 달랐다. 그녀는 지적이고 대담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강지훈은 그녀를 좀 더 시험해보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녀가 예술사 관련 희귀 서적을 찾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 고문서 열람실을 자주 찾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곳에 나타났다.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열람실. 유진은 두꺼운 원서에 코를 박고 있었다. 그녀의 집중력은 대단했다. 강지훈이 맞은편 자리에 앉을 때까지도 그녀는 전혀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다.
그가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 나서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회장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놀라움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순간 강지훈조차 자신이 정말 우연을 연출했다고 착각할 뻔했다. 찾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왔소. 방해가 되었다면 미안하군. 아닙니다. 저야말로 영광이죠.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두 번째 만남은 갤러리에서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어졌다. 그들은 서로가 읽고 있던 책에 대해 그리고 예술과 기술의 접점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유진은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맡은 임무도 박태민의 검은 돈도 있고 순수하게 지적인 대화를 즐기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지훈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사적인 자리에서의 전화였지만 발신자를 확인한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잠시 실례하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열람실 밖으로 나갔다. 유리문 너머로 그의 심각한 표정과 다급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보였다. 유진의 훈련된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무슨 일이 터진 것이다. 잠시 후 강지훈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싸늘하고 날카로워진 얼굴로 돌아왔다. 그의 평정심에 처음으로 균열이 보였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일어나 봐야겠소. 그가 막 몸을 돌리려 할 때 유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을까요? 당신이 도울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절박함이 스치는 것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계산된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방금 통화 내용 의도치 않게 조금 들었습니다. 아우라 넥스트 서버 해킹 맞습니까? 강지훈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이 칼날처럼 유진을 향했다. 어떻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매우 위급해 보였습니다. 혹시 해킹 방식이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라 냉각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하드웨어 자체의 물리적 과부하를 유도하는 방식은 아닙니까? 그 순간 강지훈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그의 최고 기술팀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한 공격의 핵심을 미술사를 전공했다는 이 여자가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아우라 그룹의 차세대 AI 개발을 책임지는 자회사. 아우라 넥스트의 메인 서버가 정체불명의 해커에게 공격당했다. 몇 시간 뒤에는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중요한 기술 시연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 시연회에 회사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보안팀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 예전에 사이버 보안 관련 저널에서 비슷한 방식의 공격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특정 해킹 그룹이 개발한 하이드라라는 공격 벡터와 유사해 보여서요. 유진은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신이 아는 정보를 최대한 그럴듯하게 포장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NES 훈련 시절 분석했던 가상 시나리오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그 방식이 맞다면 데이터 복구나 방화벽 강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낭비할 뿐이죠. 해커의 목적은 서버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당장 서버실의 주 전원이 아니라 3차 비상 전력망을 찾아내서 강제로 차단하고 시스템 전체를 재부칭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과는 반대되는 방법이지만 하이드라 공격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폭풍처럼 복잡했다. 미술 큐레이터가 이런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의심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논리는 무서울 정도로 설득력이 있었다. 그의 기술팀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자신의 직감을, 그리고
눈앞에 이 불가사의한 여자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는 즉시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유진이 말한 지시를 그대로 전달했다. 수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강지훈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내 말대로 해. 지금 당장. 그 후 몇 분간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만약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강지훈의 신뢰를 얻기는커녕 그의 인생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될 터였다. 그때 강지훈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고를 듣는 그의 얼굴에서 단단했던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알았다. 현회 준비. 차질 없이 진행해. 전화를 끊은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유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지?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아니었다. 순수한 경이로움과 지독한 혼란이 섞여 있었다. 그의 철옹성 같던 방어막에 선명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날 늦은 밤, 유진은 박태민을 만났다. 그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고작 도서관에서 잡담이나 나눈 게 전부인가? 내 시간은 무한하지 않아. 한유진 씨, 내가 원하는 건 그런 지적인 교감이 아니야. 그를 망신시킬 스캔들 그의 발목을 잡을 약점을 찾아내란 말이야. 박태민의 조급한 독촉을 들으며 유진은 속으로 역겨움을 느꼈다. 오늘 낮,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회사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강지훈의 모습과 눈앞에서 추악한 욕망을 드러내는 박태민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녀의 마음속 저울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오피스텔로 돌아온 그녀의 휴대폰에 짧은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오늘 고마웠소. 강지훈이었다. 단 2마디의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의 방패에 생긴 균열은 진짜였다. 하지만 그를 구한 오늘의 성공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 자신을 더욱 위험한 외줄 위에 올려놓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도서관에서의 강렬했던 사건 이후 강지훈은 유진을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유진은 한서와 큐레이터 앞으로 발송된 공식적인 초대장 한 통을 받았다. 아우라 그룹이 주최하는 연례자선 갈라의 초대장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정중한 초대였지만 유진은 그것이 강지훈이 보낸 개인적인 시험지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영역, 즉 수많은 상어들이 우글거리는 화려한 수족관 안으로 초대해 그녀의 진짜 모습을 관찰하고 싶어 했다. 갈라가 열리는 날 밤, 유진은 깊은 코발트 블루 색의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에 나타났다. 다른 참석자들이 보석으로 화려함을 뽐내는 것과 달리 그녀는 진주 귀걸이 하나로 포인트를 주어 단아하면서도 지적인 매력을 극대화했다. 그녀의 등장은 즉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그녀는 그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훈련된 요원처럼 침착하게 군중 속을 헤쳐나갔다. 행사의 주최자인 강지훈은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완벽한 호스트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입구 쪽을 향해 있었다. 유진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인파를 가르며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로 직진했다. 그 단호한 움직임에 장내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박태민이 심어놓은 끈아풀들의 눈 또한 번뜩이고 있었다. 와주었군. 그의 목소리는 공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묘한 사적인 울림을 담고 있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유진은 완벽한 미소로 화답했다. 잠시 바람 좀 쐬지. 답답해서. 그는 그녀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그녀를 데리고 테라스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고요한 테라스. 시끄러운 음악과 위선적인 웃음소리가 멀어지자 두 사람 사이에는 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 보이는군.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화려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보통 조용한 곳에 있으니까요. 진실이라. 그는 씁쓸하게 되뇌며 유리잔에 담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있지. 그의 시선이 유진에게 향했다. 당신도 그 말은 목구멍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지훈의 오랜 라이벌인 태성그룹의 부회장이 술에 취한 채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강 회장, 여전히 부모님 기일은 잘 챙기시나 하긴. 그 사고 덕분에 이 어린 나이에 회장 자리도 차지하고. 좋으시겠어. 순간 테라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지훈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텅 빈 무우아의 표정. 하지만 유진은 보았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지독한 고통의 그림자를. 그가 애써 억누르고 있는 상처의 깊이를. 강지훈은 아무 대꾸도 없이 상대를 차갑게 노려보았고 그 살기 어린 눈빛에 부회장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그가 떠나자 강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손끝이 그의 내면이 얼마나 요동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유진은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동정은 강한 자존심을 가진 그에게 오히려 모욕이 될 수 있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물감 삼아 캔버스에 쏟아냈죠.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보며 슬픔을 느끼는 게 아니라 상처를 딛고 피어난 영혼의 위대함에 감동합니다. 위대한 영혼은 상처를 통해 더 깊어지는 법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강지훈의 어깨가 순간 굳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 누구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비서조차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부모님은 별을 보는 걸 좋아하셨어. 특히 아버지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지.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이 가장 밝게 빛난다고. 처음으로 그는 그녀 앞에서 자신의 속내를 아주 작은 조각이지만 꺼내 보였다. 유진은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눈앞의 남자는 더 이상 파괴해야 할 목표물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을 짊어진 채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이 홀로 상처를 감내하고 있는 고독한 영혼이었다. 그날 이후 유진의 내면에서는 격렬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강지훈을 향한 연민과 죄책감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다. 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아버지의 목숨 줄이 끊어질 터였다. 박태민의 명령을 따르자니 이제는 진짜 감정이 되어버린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박태민의 장기말이 되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박태민이 왜 그토록 조카를 증오하는지. 그리고 20년 전 강지훈의 부모님에게 일어났던 의문의 교통사고의 진실은 무엇인지. 그녀는 박태민이 제공한 자금과 네트워크를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을 피해 그에 대한 비밀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이중 플레이였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유진은 컴퓨터를 켜고
새로운 암호화 폴더를 만들었다. 폴더의 이름은 프로메테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죄로 신에게 영원한 형벌을 받았던 신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하려는 일이 그와 같다고 생각했다. 폴더 안에는 2개의 파일이 있었다. 하나는 강지훈의 프로필이었고 다른 하나는 박태민의 프로필이었다. 유진은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한 번, 그리고 모니터 속 강지훈의 사진을 한 번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고뇌로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진실을 향해 뛰어드는 위험한 게임의 또 다른 플레이어가 된 것이다. 그녀의 감정은 진짜가 되었고 그와 함께 판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버렸다. 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갈라 행사 때 찍힌 사진들을 보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보고서는 강지훈과 한서아가 테라스에서 단둘이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으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가 원했던 추문이나 스캔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유진은 그의 예상을 벗어나 강지훈의 지적인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 여자 쓸모가 없거나 아니면 마음이 변했거나 어느 쪽이든 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한유진이라는 변수에게 자신의 거사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직접 칼을 뽑아 들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인터넷 탐사보도 전문 매체 더 스쿠프의 단독 보도가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했다. 충격 단독 아우라그룹의 차세대 AI. 성능 조작으로 투자자 기만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는 얼마 전 해킹 공격을 받았던 아우라 넥스트가 AI의 핵심 성능 지표를 조직적으로 부풀려 왔으며 이를 증명하는 내부 고발자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와 함께 공개된 문건들은 매우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내부 결제 라인, 담당자 서명까지 완벽해 보였다. 파장은 즉시 주식시장을 강타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그룹 역사상 최악의 위기였다. 아우라 그룹 본사는 비상이 걸렸다. 긴급 이사회 소집 공고가 떨어졌고 모든 화살은 아우라 넥스트 프로젝트를 직접 총괄해 온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강 회장 그룹의 신뢰를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뜨릴 셈입니까? 투자자들의 소송이 빗발칠 겁니다. 당장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이사들의 날 선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박태민은 인자한 삼촌의 가면을 쓴 채 근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너무 상심 말거라. 아직 젊은이 실수할 수도 있지. 일단은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게 먼저니 아우라 넥스트 총괄 자리에서는 잠시 물러나 있는 게 어떻겠니? 이사회에 모든 걸 맡기고 그의 위선적인 위로가 강지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강지훈은 이 모든 것이 박태민의 계략임을 직감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문건이 조작되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도 시간도 없었다. 그는 사면촉에 몰린 외로운 늑대처럼 보였다. 그 시각 유진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기사가 터져 나온 순간 이것이 박태민의 솜씨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한유진을 기다리다 지친 그가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강지훈을 궁지에 몰아넣는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의 방식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가 돈 때문에 마지못해 하던 임무가 아니었다. 이것은 비열한 음모로부터 한 남자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NIS 요원의 본능이 깨어났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저 한서아입니다. 이 기사 조작된 겁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화기 넘어 강지훈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걸려온 그녀의 전화는 그에게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방법이 있어. 시간을 벌어주세요. 어떻게든 제가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유진의 손가락이 무섭게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한 큐레이터가 아니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사이버 전사였다. 그녀는 더 스쿠프에 문건을 제보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이메일 추적에 들어갔다. 제보자는 몇 겹의 VPN과 프록시 서버를 이용해 자신의 흔적을 지웠지만 유진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국정원에서 배운 최고 수준의 역추적 기술을 이용해 암호화된 경로를 하나씩 뚫고 들어갔다. 마침내 그녀는 최초 발신지의 IP 주소를 확보했다. 그 주소는 페이퍼 컴퍼니의 명의로 등록된 서버였다. 기업 스파이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유령 회사. 유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박태민이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그 회사로 흘러들어간 흔적을.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유진은 공개된 문건 자체의 디지털 지문을 분석했다. 그리고 미세한 불일치를 찾아냈다. 문서에 찍힌 결제 시간과 파일의 메타데이터에 기록된 최종 수정 시간이 달랐다. 원본 파일을 교묘하게 위조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모든 증거, IP 역추적 경로, 자금 이체 내역,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를 하나의 보고서로 정리했다. 박태민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완벽하고 치명적인 보고서였다. 그녀는 파일을 암호화하여 강지훈에게 전송했다. 다시 이사회 회의실.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박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을 향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우리 아우라 그룹의 명예를 위해 강지훈 회장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대의를 위해.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의 태블릿 PC에 파일 수신 완료 알림이 떴다. 발신인은 H. 그는 즉시 파일을 열었다. 유진이 보낸 보고서의 내용이 그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수세에 몰려 굳어있던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어적이지 않았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사냥꾼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열변을 토하는 박태민의 얼굴에 정확히 꽂혔다. 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당신의 연극은 이제 끝났어. 삼촌. 정적이 흐르는 회의실. 거대한 폭풍의 전야였다. 이사회 회의실. 강지훈은 박태민이 위선적인 연설을 마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그리고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쏠리자 그는 얼음처럼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유진이 보낸 증거꾸러미를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메인 스크린에 조작된 문건을 띄우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하나씩 반박하기 시작했다. 이 문건의 3페이지를 보시죠. 기술 개발팀의 최종 보고서라고 되어 있지만 사용된 기술 용어 몇 개가 이전 버전의 것입니다. 최종 승인 단계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오류입니다. 또한 5페이지의 그래프는 언론에 공개되기 불과 3시간 전에 긴급 수정된 흔적이 보입니다. 이사회에 보고된 원본 데이터와는 교묘하게 다른 수치입니다. 강지훈은 유진의 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일반적인 경영진은 놓치기 쉬운 기술적 허점들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에게 쏟아지던 저기에 찬 시선들이 혼란으로 바뀌어갔다.
박태민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반박했다. 그건 실무진의 사소한 실수일 수도 있지 않은가 본질을 흐리지 말게. 실수라고요. 강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럼 이 실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음 순간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더 스쿠프에 제보한 익명의 이메일이 어떻게 여러 개의 해외 서버를 거쳤는지, 그리고 그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IP 역추적 경로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경로의 끝에는 박태민이 비자금으로 운영하는 유령 회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결정타였다. 강지훈은 박태민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증거를 보여주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말했다. 내부 고발을 가장한 이 치밀한 음해 공작 아우라 그룹을 위기에 빠뜨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한 배후가 누구인지 여기 계신 이사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시선이 사색이 된 박태민에게로 향했다. 그는 완벽하게 설치된 덫에 걸린 쥐처럼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났다. 그날 이후 아우라 그룹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다. 강지훈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신의 리더십을 확고히 증명했고 박태민은 모든 직위에서 해제된 채 강도 높은 내부 감사에 들어갔다. 폭락했던 주가는 거짓말처럼 반등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강지훈의 왕국은 더욱 견고해졌다. 그날 저녁 강지훈은 유진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했다. 장소는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의 개인 서재였다. 더 이상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나 시험은 없었다. 그는 그녀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그녀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통유리창으로 서울의 야경이 쏟아져 들어오는 서재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오늘 당신이 내 회사와 나를 구했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테이블을 돌아 그녀의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강렬했다. 한수아 씨, 아니, 당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아직 모르겠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됐소. 당신은 내 사람이라는 걸.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박태민은 시작에 불과하오. 아우라 그룹을. 그리고 나를 노리는 적들은 사방에 널려 있어. 그들은 또다시 나를 공격해 올 거야. 나는 언제나 혼자 싸워왔소. 하지만 이젠 동맹이 필요하오. 그의 시선이 다시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유진은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건 감정적인 청혼이 아니오. 이것은 내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제안이오. 아우라의 안주인이 되어 내 옆에서 이 전쟁을 함께 치러주시오. 당신에게는 그럴 힘이 있으니. 그의 제안은 유진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것은 그녀가 원했던 모든 것이자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모든 것이었다. 그의 곁에서 그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명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지는 것이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기만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 거절한다면 그를 다시 혼자 위험 속에 남겨둔 채 도망치는 것이 된다. 진실을 고백한다면 그가 자신에게 보여준 이 신락 같은 믿음은 산산조각 나버릴 것이다. 그녀는 사방이 절벽으로 막힌 길의 끝에 서 있었다. 강지훈은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강렬한 눈빛으로 그녀의 대답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의 제안은 그녀의 정체를 향한 가장 강력한 압박이자 그녀의 마음을 향한 가장 위험한 유혹이었다. 유진은 떨리는 입술을 힘겹게 열었다. 그녀의 선택에 모든 것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강지훈의 서재, 그의 운명적인 제안이 남긴 침묵이 무겁게 공간을 짓눌렀다. 유진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생각들로 폭발할 것 같았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거짓된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칠 것인가? 혹은 가장 위험하지만 유일하게 진실된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녀는 깨달았다.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향한 그녀의 감정은 더 이상 거짓된 연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떨리는 숨을 가다듬은 그녀는 결연한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녀의 거절에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치켜 올라갔다. 그리고 제 진짜 이름은 한소아가 아닙니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다시 떴을 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봇물 터지듯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제 이름은 한유진입니다. 전직 국정원 훈련생이었고 3년 전 부당하게 파면당했습니다. 아버지는 누명을 쓰고 쓰러지셨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런 저에게 박태민 부회장이 접근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와 빚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회장님께 접근해 치명적인 약점을 잡아오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갤러리에서의 첫 만남도 제가 가진 모든 정보도 전부 그를 위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고백이 이어질수록 서재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참아 쳐다볼 수 없었다. 분노, 경멸, 배신감으로 가득 찬 그의 표정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힘겹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회장님을 알아갈수록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우라 넥스트를 구한 것은 임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의 분노의 찬 목소리가 혹은 당장 여기서 꺼지라는 차가운 명령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지독한 침묵이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강지훈은 등을 돌린 채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 침묵이 천둥 같은 분노보다 더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모든 희망이 먼지처럼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영혼 같던 침묵을 깨고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갤러리에서의 만남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고 당신의 배경 조사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수상했소. 미술 큐레이터가 북한 해킹 그룹의 공격 패턴을 꿰고 있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지.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경멸이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듯한 깊고 서늘한 지성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접근했다는 건 짐작하고 있었소. 다만 그 배우가 박태민이었을 줄은 몰랐군. 내가 당신을 내 세계로 끌어들이고 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결혼을 제안한 것까지 전부 시험이었소. 유진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 역시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당신이 누구의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소. 내 적인지 아니면 나의 아군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은 방금 그 대답을 내게 주었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진실을 말하는 쪽을 택했으니 그는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차가웠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그 안에는 안도감, 존중,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이제 모든 카드는 테이블 위에 올라왔군. 강지훈은 그녀의 바로 앞에 섰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한유진 씨, 박태민에게서 받은 당신의 임무는 이제 끝났소. 지금부터는 우리 공동의 임무를 시작하지. 그의 제안은 더 이상 전략적 파트너십이 아니었다. 진정한 동맹의 제안이었다. 내가 당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모든 빚을 해결해 주겠소. 그 대가로. 당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이용해 나와 함께 박태민의 검은 네트워크를 무너뜨리고 20년 전 우리 부모님 사고의 진실을 파헤치는 일에 동참해 주시오. 유진은 그의 내민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려움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긋지긋했던 거짓의 무게를 벗어 던진 구원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단단하게 맞잡혔다. 위장된 관계는 끝났다. 거짓된 유혹자와 목표물의 관계도 끝났다. 이제 그들은 공동의 적과 정의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파트너이자 동맹이 된 것이다. 진실이 밝혀진 밤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강지훈과 한유진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그들의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다. 강지훈은 아우라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밀 전략실로 유진을 이끌었다. 그곳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거대한 전쟁 지휘소와 같았다. 방 한가운데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박태민을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들, 그와 결탁한 정재계 인사들, 그의 수종 역할을 하는 핵심 인물들의 명단까지 거대한 체스판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이제부터 방역에 나선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정면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의 돈줄과 권력 기반을 압박하겠소. 과거 그가 주도했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지시하고 그와 연결된 정치인들에게는 언론을 통해 압력을 가할 거요. 그가 정신없이 불을 끌어다니게 만드는 동안 그의 시선이 유진에게 향했다. 당신은 배후에서 그의 심장을 겨눌 비수를 찾아줘야 하오. 단순한 경영 비리를 넘어서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 필요해. 유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위장 잠입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얻은 진정한 정보 요원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박태민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오른팔 최 이사였다. 유진은 어둠 속에서 다시 태어난 디지털 유령이 되었다. 그녀는 최 이사의 개인 보안 시스템을 분석했다. 철옹성 같은 방화벽과 다중 암호 체계. 하지만 유진에게는 뚫지 못할 벽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면 공격 대신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고도의 피싱 기법을 사용했다. 그녀는 최 이사가 비밀 계좌를 터놓은 스위스 은행의 보안 경고 메일과 똑같은 하지만 교묘한 함정이 숨겨진 가짜 메일을 만들어 보냈다. 자신의 재산에 대한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최 이사가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유진이 심어놓은 스파이웨어가 그의 개인 PC에 침투했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유진은 최 이사의 컴퓨터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암호화된 장부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박태민이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 세탁, 뇌물 공여,
주가 조작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파일들은 256비트 AES 암호화로 잠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암호키는 온라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유진은 암호키가 물리적인 저장 장치, 즉 최 이사가 목숨처럼 여기는 USB 드라이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USB는 그의 사무실 개인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제 디지털 침투를 넘어 물리적인 침투가 필요했다. 강지훈과 유진, 그리고 강지훈의 충직한 김 비서는 한 팀이 되어 완벽한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 그들은 건물의 설계도를 입수해보안 시스템과 경비 순찰 경로, CCTV의 사각지대를 분석했다. 작전 당일 밤 유진은 건물 미화원으로 위장했다. 그녀의 몸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피스가 장착되어 있었다. 전략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강지훈이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다. 30초 후 2층 복도 경비원 이동. 지금 움직여. 강지훈의 침착한 목소리가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왔다. 유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CCTV 카메라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최 이사의 사무실 잠금 장치를 소리 없이 해제했다. 가장 큰 관문은 개인 금고였다. 최신형 디지털 잠금 장치. 하지만 유진은 국정원에서 익혔던 기술을 이용해 미세한 소리와 감각에 의지하여 비밀번호 조합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다. 열렸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와 함께 검은색 USB 드라이브 하나가 놓여 있었다. 목표물이었다. 그녀는 즉시 USB 안의 데이터를 자신의 초소형 장치로 복제하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그녀가 건물에서 빠져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5분. 완벽한 작전이었다. 전략실로 돌아온 유진은 즉시 데이터 복호화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암호화된 파일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박태민의 범죄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그녀는 예상치 못한 파일을 하나 발견했다. 그것은 20년 전의 자금 이체 기록이었다. 강지훈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바로 그 시점. 거액의 돈이 당시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관과 차량 결함을 감정했던 국과수 소속 감식 전문가에게로 흘러들어간 기록이었다. 공식적인 사고 원인은 차량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단순 사고. 하지만 이 기록은 그것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돈으로 수사 결과까지 조작된 완벽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강지훈을 불렀다. 두 사람은 스크린에 떠있는 20년 전의 기록을 말없이 응시했다. 기업의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이 이제는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한 비극적인 복수극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다. 강지훈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는 분노를 넘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화염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들이 찾아낸 스모킹 건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아우라그룹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행사장 안팎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기자들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최근 그룹을 뒤흔들었던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오늘의 주주총회는 단순한 연례 행사를 넘어 거대한 권력투쟁의 마지막 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예감하고 있었다. 대기실 안. 강지훈은 얼음 조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20년 동안 묵혀왔던 진실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의 눈은 복수심이 아닌 차가운 이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호 회장 직속 특별전략 고문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가진 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유진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완벽한 한 팀이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지루한 업무 보고가 끝난 후였다. 예상대로. 박태민이 긴급 안건을 발의하며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이판사판. 마지막 도박을 준비한 모습이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제 개인적인 아픔을 무릅쓰고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강지훈이 부모님의 비극적인 사고 이후 얻은 트라우마로 인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럴듯하게 위조된 정신감정 소견서까지 증거로 내밀었다. 사랑하는 조카지만 그의 독단적이고 충동적인 경영 방식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강지훈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박태민의 열연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다.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그는 박태민의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분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으로 박태민을 응시했다. 삼촌의 그럴듯한 연기. 잘 보았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제 정신 상태를 걱정하시기 전에 삼촌의 깨끗하지 못한 돈주머니부터 걱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 순간 강지훈의 뒤편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켜졌다. 유진이 초에 이사의 컴퓨터에서 빼낸 비밀 장부였다. 수천억 원대의 돈세탁 내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뇌물 목록,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 이익을 챙긴 기록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아우악 저건 조작이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박태민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강지훈은 그의 발악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다. 조작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20년 전의 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요?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20년 전 그의 부모님이 사망한 직후 박태민의 비자금이 당시 사고 담당 경찰과 국과수 감식반원에게 흘러들어간 이체 내역이 떴다. 이건 역시 조작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박태민은 이제 거의 실신 직전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다. 강지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여기 진실을 증명해줄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강지훈의 손짓에 따라 스피커에서 음성 파일 하나가 흘러나왔다. 뇌물수수 증거를 들이대자 모든 것을 실토한 은퇴한 늙은 경찰관의 목소리였다. 박태민, 그 사람이 시켰소. 회장님 차 브레이크에 미리 손을 써놨으니 사고가 나면 무조건 차량 결함으로 덮으라고.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했소. 내가 죽일 놈이오. 모든 것이 끝났다. 장내는 충격을 넘어선 거대한 정적에 휩싸였다. 단순한 경영 비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형과 형수를 살해하고 회사를 빼앗으려 한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였다. 아니야? 박태민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행사장 출입구는 이미 강지훈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 의해 막혀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야망과 탐욕은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처참하게 막을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공포와 파멸의 그림자만이 남아있었다. 모든 것이 혼돈 그 자체였다. 고함치는 기자들, 경악하는 주주들,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 그 혼돈의 한가운데 강지훈은 단상 위에 우뚝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없었다. 20년 동안 짊어져야 했던 고통과 슬픔,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진실의 무게가 그의 표정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때 유진이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순간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살며시 감쌌다. 위로와 지지, 그리고 함께 짊어지겠다는 약속이 담긴 따뜻한 온기였다. 길고 길었던 전쟁의 마지막 장이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주주총회에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몇 주가 흘렀다. 박태민과 그의 공범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랐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우라그룹 스캔들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리더십 아래 아우라그룹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낸 용기 있는 기업으로 재평가받으며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이었다. 유진은 아버지의 병실에 앉아 있었다.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은 아버지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었다. 그의 머리맡에는 신문 한 부가 놓여 있었다. 과거 K테크 기술 유출 사건. 재수사 끝에 연구원 한모 씨의 무죄 입증. 강지훈이 그룹의 법무팀을 총동원해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준 것이다. 유진아, 아버지의 부름에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거친 손이 딸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이제 다 괜찮다. 고생 많았다. 내 딸, 그 한마디에. 유진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을 터뜨리며 아이처럼 울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다. 며칠 후 유진은 강지훈을 만났다. 그는 약속했던 금액이 담긴 서류를 그녀에게 건넸다. 박태민이 처음 제안했던 바로 그 액수였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시작이 잘못된 돈입니다. 하지만 강지훈은 단호했다. 그는 서류를 다시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것은 박태민의 더러운 돈이 아니오. 이것은 아우라그룹을 최악의 위기에서 구하고 20년 묵은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대한민국 최고의 조사 전문가. 한유진 씨에게 아우라그룹이 지급하는 정식 성공 보수요. 그의 말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추락했던 자존심과 전문성을 다시 세워주고 있었다. 돈 때문에 남자를 유혹했던 여자가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성취한 전문가로서 그녀를 인정해주고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모든 빚을 청산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경제적인 자유까지 얻은 유진.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한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아우라그룹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 생각이요. 기업 내외부의 모든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고 분석하는 전략정보실. 그 부서의 실장 자리를 맡아주시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존중하고 그녀를 인생의 동반자로서 곁에 두고 싶다는 그의 방식이었다.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정리된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감정을 나누었던 한강의 공원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전략도, 시험도, 임무도 없는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다. 강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진지했다. 우리의 시작은 거짓과 전략이었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동안 내 안에서 자라난 감정들은 모두 진짜였소. 당신 때문에 내 얼어붙었던 세상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소.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한유진 씨, 이제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파트너가 되어주시오. 당신을 사랑하오. 가면도 계산도 없는
그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다. 유진의 눈에 행복의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마침내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질 수 있었다. 네, 좋아요.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은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돈을 받고 총수를 유혹했던 여자는 이제 없었다. 시련의 불꽃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얻은 한유진만이 있을 뿐이었다. 에필로그 1년 후 아우라그룹은 강지훈 회장과 그의 아내이자 전략정보실 실장인 한유진의 지휘 아래 그 어느 때보다 혁신적이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우라그룹이 후원하는 신진작가 미술재단의 개관식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였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 함께 겪어냈던 모든 시련과 그것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아우라그룹에 그리고 두 사람의 인생에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